은행에만 넣어 놓으면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은행 대신해서 넣어 놓기에는 정말 수익이 나쁘지 않아요. 3.8%고 이럴 때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게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네, 저희가 재무상담사로 일을 하면서 저희 회사는 목돈 관리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목돈 투자 뭐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요. 목돈으로 어딘가에 확신을 갖고 투자할 능력이 아직은 없는 상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있었다면 뭐 저한테 물어보거나 의견을 구하지 않으시겠죠. 벌써 확신이 있는 그 투자처, 상가가 되었건 뭐 주식이 되었건 부동산이 되었건 무언가에 투자를 했겠죠. 근데 나는 지금 확신을 갖고 투자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늘 한결같습니다. 뭐냐면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을 가져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우리가 급하게 먹으면 늘 탈락이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급하게 하다가 잘못됐던 사례 대표적인 거 목돈 관리에서는 예전에 그 브라질 채권 같은 거 있었잖아요. 연 10% 금리가 확정이고 세금이 이제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해서 자산가 분들이 엄청나게 증권사를 통해서 브라질 채권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썩 결과가 좋지만은 않으셨었죠. 이제 그런 일이 또 발생하거나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목돈을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를 차분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 속에선 당연히 그 돈은 안전하게 은행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은행에만 넣어 놓으면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이제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게 GPL 투자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GPL 투자를 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아까 처음에 했던 고민들이 있었잖아요. 목돈 투자 뭐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GPL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로 돈을 막 불리자 이런 의도가 아니고요. 은행에만 놔두기, 그러니까 내가 목돈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알아보고 공부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은행에만 놔두자니 이자가 너무 낮다. 그러니 이 돈을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은행이 아니라 GPL 투자를 해놓자라는 거거든요. 이 GPL 투자를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수익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은행 대신해서 넣어 놓기에는 정말 수익이 나쁘지 않아요. 3.8%고 세금을 제외하면 5.8% 순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자가 만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매달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만기가 우리 보험사 상품들 같은 경우에 막 10년짜리, 20년짜리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주식이나 ETF 이런 거 투자할 땐 적어도 뭐 3년, 5년 길게 투자할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GPL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1년 단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유동성 있게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목돈 가지고 딱히 지금은 뭘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은행에 넣어놓자니 아까우니까 GPL로 투자해놔야지 라고 투자를 하면서 이게 만기가 1년밖에 안 되니까 다음번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거나 확신이 생겼을 때 이 만기 시점에 맞춰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시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도 중요하고 짧은 만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안정성입니다. 네. 우리가 돈 관리함에 있어서 불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잃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절대 우리는 원금 손실은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정성이 중요한데 이 GPL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을 손해볼 가능성이 뭐 굉장히 적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GPL 투자가 또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GPL 투자의 개요가 어떤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상에는 여윳돈이 있으신 분이 있고 돈을 빌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로 모르니까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저희 행복이가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는 여윳돈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자금을 융통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저희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받고 대출이 나가고 이렇게 원리금 상환을 하는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분 자금을 조달해 가신 분께서 만기에 상환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상환을 안 하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냐면 자금 조달해 가신 분의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을 하게 되고 당연히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대출도 안 나가겠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걸 저희 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분에게는 이제 질권 설정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근저당권은 아세요. 그죠? 근저당권은 내가 집 살 때 은행에서 대출 받아봤더니 우리 집에 근저당권 설정하잖아요. 은행이 내가 돈 못 갚으면은 은행이 우리 집을 뭐 하려고 경매에 넘기려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 근저당권은 뭔지 알겠어. 근데 질권 요건 좀 생소한데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질권이 뭐냐면 근저당권보다 더 센 겁니다. 네, 가장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만약에 만기가 되는 시점에 차주분께서 상환을 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경매는 해당 물건을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담보 물건에 대한 낙찰자가 나오게 되고요. 낙찰자는 법원에 낙찰금을 입금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낙찰금은 법원이 갖는 게 아니죠. 법원은 해당 물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져서 저 낙찰금을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배당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질권자입니다. 질권자가 가장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근저당권자가 가져간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질권자가 최우선 배당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담보가 있기 때문에 차주가 상환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 수익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전 8%인데 세후 하면은 5.8% 정도가 돼요. 그러면 1억 투자하신 분이 매월 50만 원 정도, 정확하게 48만 3천 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약 5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출이 나갈 때 10억짜리 집을 담보로 설정했다고 해서 10억을 다 대출로 내보내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세는 10억이지만 경매로 들어가면 10억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0억짜리 집이면 7억 5천까지만 대출이 나간다. 그게 LTV 75%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LTV는 지금 기준으로는 75%인데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겠죠. 나중에는 뭐 65%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고 투자 기간 1년 단위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담보 아파트 물건은 아파트라고 해서 다 담보로 설정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서울 경기도 그리고 5대 광역시에 경매로 진행됐을 때 제값을 잘 받을 수 있는 아파트만 당연히 해야겠죠. 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 경남, 의령 이런 모퉁이 땅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는 담보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안 한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량 담보만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 보통 이거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회사에 예약을 하십니다. 이게 금융상품은 그냥 내가 가입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무형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 GPL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이긴 하지만 담보 물건이라는 유형의 자산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시면 해당 물건이 나올 때마다 이제 매칭을 시켜드리는 순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투자를 예약을 하시고 나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2, 3주 정도 기다리시다 보면 투자가 가능하다. 그런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주 하시는 질문인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하도 많이 해서 좀 그렇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은행에서 왜 안 빌리고 행센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합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대출 시장 아시죠? 네. 그리고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진행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배당을 받으면 됩니다. LTV 75%가 정말 안전한가요? 저희 기준으로는 이제 4분의 1 토막이 날아가는 게
75% LTV 요구가 되는 건데 저희는 지금 75%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건데 만약에 저게 이거 불안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75%가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혹여나 부동산 시장이 하락해서 경매 시에 75%까지 내 투자금이 상환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조건 우리가 상환되지 않았다고 경매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급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경매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기간은 연체이자가 가산돼서 이자가 계속 쌓입니다. 보통 저희가 대출을 내보낼 때 1억이 나가면 대출 원금이 1억이라면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까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억 투자하신 분이 최대 1억 3천까지 받을 때까지의 이자가 쌓이는 그 기간 동안 그냥 시간이 보내는 게 아닌 이자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P2P랑은 뭐가 다른가요? 부동산 P2P는 투자 금액에 제한이 있죠. 투자 금액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희는 최소 금액이 있습니다. 3천만 원인 거고요. 왜 저희는 최소 금액이 있고 그들은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느냐? 부동산 P2P 회사는 고객분들 투자자들마다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는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질권 설정을 해야 안전한데 질권 설정을 할 때 법무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흔히 말하는 역마진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행센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돈을 빌려주신 게 아니고요. 저희가 중개만 했지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신 거고 그 차주의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없어도 그 돈을 상환받는 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한 내용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목돈 투자 뭐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은 바꿔 말하면 목돈으로 어딘가에 확신을 갖고 투자할 능력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 그때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라. 급하게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 목돈을 은행에만 놔두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GPL 투자를 많이들 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